자,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요 문제들이요. 출처를 말씀드리면 고2 겁니다. 고2 기출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최근 기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특히 중간 단계 친구, 중위권 친구들이 보통 봐야 될 문제들은 최근 고2 거를 푸셨다가 힘드신 경우 꽤나 있을 수도 있어.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올해 26년 중간기말의 시험 범위,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시험 범위가 작년 3월, 6월,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까지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작년 2학년 문제 만만치 않았어요. 심지어 고3들한테도 추천해 줄 정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글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지문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지문도 괜찮았던 거 모아놓은 게 독1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빈칸 추론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독1에서는 독2와는 다르게 독1에서는 다채로운 좀 문제 유형들을 보겠지만 독1에서는 순서 삽입, 우리 빈순 삽이라고 하죠. 빈순 삽의 핵심 유형들,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유형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거예요. 총 12문제고 우리 신규 온 친구 교재 없다 그랬죠. 아이고 참, 교재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만, 금방 올게. 자, 그래서 그 유형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몇 분? 24분 안에 문제를 좀 풀어 오셔서 오답률 체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독1부터 진행할 거야. 자, 3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이 독투 시간에, 독원 독투 시간에 첫 번째 말했던 거, 일반화, 제너럴. 일반화로 글을 시작하면 뭐로 간다? 스페시픽으로 간다. 구체화로 간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정보가 아니에요.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수능 지문에서의 모든 지문, 교육청 지문이든 평가원 지문이든 모든 지문은 항상 일반화로 글을 시작했으면 그건 구체화로 떨어져야 합니다. 글이 구체화로 시작됐으면 다시 어떻게? 일반화로 가야 할 거야. 구체화는 뭘 구체화라고 했어, 얘들아? 예시나 사례, 실험, 연구, 조사. 일반화는 뭐라고 했죠? 일반화는 기본적으로 주장, 요약, 정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일반화에 달려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내가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 그건 이 수업 한 번을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집에 가서 독서실 가서 복습을 하시면서 동시에 기출문제에도 진짜 이렇게 적용이 되나? 하고 니네가 거기에 확인 작업까지 가셔야 돼. 이게 공부야, 얘들아. 알겠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우리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윈터스쿨도 결국 뭐 하기 위함이야? 니네가 니네 스스로의 체계를 만들기 위함인 거잖아. 그치? 모든 공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진짜 글들이 있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외도 있어요. 스페시픽으로만 글이 시작돼서 글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소 예시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나열이 되는 구조여야 될 거야. 왜? 그 3개의 예시의 공통점이 뭐가 될 테니까? 주제가 될 테니까. 오케이? 뭐 글이 주제가 문두에도 있고 문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두괄식, 미괄식 또 둘 다 있어. 양괄식도 있다고 했고 소위 중괄식 구조도 있어요. 글의 구조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수능 문제의 거의 90% 이상의 지문들이 다 이 구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네가 글을 첫 번째 읽었을 때 첫 번째 문장에 요 기업의 CEO인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기업도 모르실 거야. 이거 그거 혹시 아세요? 항상 뉴스에 조선업 배 수출 상품들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막 여러 개 싣고 가잖아. 거기에 그 컨테이너에 이름 있는 회사 모르세요?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 특정 사람 이름이지, 그치? 뭐가 예신지에 대한 판단을 서야 돼.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이름, 연도 같은 것들을 말해야 예시나 사례를 전개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 글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스페시픽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쭉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으로 다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글의 빈칸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반화가 되고 있던 거였죠. 오케이? 이걸 정리하는 거야. 정리. 제너럴이 뒤에 오게 되게 되면 요약이나 정리를 하게 할 때 일반화를 뒤에다가 포진시켜 놓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결정지었대. 어떤 동기, motivate, 뭔가 동기부여를 하도록. 그의 간부들이 take a more active role. take role이니까 역할을 하다야.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이끄는 혁신이나 변화 같은 것들 속에서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요청했어. 그 간부들에게. 그들은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고 해서 간부들, executives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돼. 간부들에게 something radical, 뭔가 급진적인 거 한번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땡땡.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콜론을 보게 되잖아. 영어에서는 이 기호 때문에 애들이 해석이 딱딱 맡기는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해놓으셔야 돼. 정해놓으셔야 돼. 콜론의 역할은 뭐야,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 동물 쓰면 동물 땡땡 하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사자, 호랑이, 개, 돼지, 강정규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게 다 뭐니까? 하위 개념이니까. 맞지? 그러면 요 컴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콜론 뒤에는? 그래서 하위 개념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해도 되고요. 오케이? generate idea.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어떤 생각? put 이 회사를 out of business. out of business. 방향성이 어디니? 밖으로지. 사업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의미를 먼저 깨차셨다면 사실상 끝나는 거야. CEO가 간부들한테 요청한 게 뭐라고? 야, 우리 회사 put out of business 하게 만들어봐. 이 생각을 한번 펼쳐봐. 우리 회사 뭐 하게 하는 방법? 망하게 하는 방법. 오케이? out of business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간부들이 그룹을 지어서 한번 해봤어. 분사구문 척하면서 one of 우리 회사의 top competitors. 경쟁자, 최고의 경쟁자인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면서 해봤다. 그래서 에너지가 막 치솟았어. 그들이 생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for drugs, 약에 대한 생각. 어떤 약? crush theirs, 자기네들 약과 그리고 key markets, they had missed. 그들이 놓쳤었던 어떤 마케팅, 시장, 핵심 시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어떤 약에 대한 생각을 막 만드는데 에너지가 치솟았대. 그치? 내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막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났다는 거야. 또 그들의 challenge가 was reversed.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이나 figure out, 알아차리게 됐어. How to defend against their threat. 그치? This threat. 이런 위협. 그러니까 회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위협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위협이라는 것에 반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야,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생각 좀 해봐. 했어? 자, 그럼 그거 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위협에 반해서 뭐 해봐? 이제부터 디펜드 해봐. 오케이? 방어해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this, kill the company. 니네가 이제 이 단어가 위에 주저리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에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함축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저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CEO가 간부들 불러다가 야, 회사 망하게 하는 방법. 이게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out of business의 함축형 내용이라고. 이 kill the company exercise 활동이 굉장히 강력했어. 이유는 빈칸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빈칸의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어디에 포진이 되셔야 되겠어? 당연히 글의 아래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because절을 완성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또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이 잠시만요. 패드가 이래서 안 좋아. 자,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방가로 체크해 두시고 화살표 한번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딱 이거 하나였어. 어떻게 그 망하게 하는 위협에 반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방어를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그 아래쪽에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시면 됩니다. When the deliberating about 뭔가 혁신에 대해서, 혁신적 기회에 대해서 뭔가 심사숙고할 때 리더들은요, weren't inclined, be inclined to 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취하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우린 무조건 잘 돼야 돼. 망하면 안 돼. 이 마인드로 항상 접근하니까. 그치? 그래서 않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뭘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한 번 또 나오네.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지, 그 경쟁자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망하게 할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된 거야. 뭐를? 깨달은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바로 리스크다. 뭐가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 즉 urgency of innovation은 결국 뭐라고? 명백하게 되었다. urgency. 촉구죠, 촉구. 그래서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리스크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리스크를 취하는 쪽으로, 즉 망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다? 회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는 거야.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빈칸 추론이 어려운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말로써 표현했는지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빈칸 추론이 또 어려운 거야. 또 밑에 보기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it highlights, 그것이 강조한다. 진보를, 뭐에? 이미 그들이 만들고 있는 발전을, 이미 만들고 있는 게 없었죠. 회사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관행이다. 소비자 기반 관행, 소비자 언급 없었습니다. 4번, reframes the gain-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es. 그러니까 이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다시 한번 짜보는 거야. 프레임은 틀이잖아. 동사로 쓰면 짜다란 뜻이야. 어떤 틀을 짜다. 그러니까 다시 짜보는 거야.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이게 여기에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out of busines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그 이득을 취하는 활동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야. 이건 뭐가 되겠어, 얘들아? 회사의 성공이 되겠죠. 그렇죠? 회사의 성공을 다시 짜. 뭐에? 망하게 하는 쪽으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글 자체, 항상 빈칸 추론 뭐? 자체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어. 글 속에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니네가 끄집어낼 수 있는 보기여야 해. 알겠죠? 마지막 5번은 그들이 토론했는데 얼마나 잘 how는 뒤에 형용사부사 오게 되면 어떻게가 아니에요. 얼마나입니다. 얼마나 잘 그 회사가 잘 그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에 잘 들어맞게 되는지. 이익 공유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체크해 보시고요. 바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pecific, general, general, specific. 항상 내가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글의 빈칸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한번 볼래요? 이 뉴턴과 레이브니즈? 이 사람은요, come up with 무슨 뜻이죠? 떠올렸다.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답니다. 그들의 총명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떠올렸습니다.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그들의 총명한 사이트를
떠올렸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주면 돼. 맞죠? 그리고 한 문장이 있거든요.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심지어 once, 창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are considered geniuses. 천재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start as non-geniuses and take baby steps from there. 그곳에부터 아기 걸음을 취하거나 비천재적인 것으로서 비천재성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야. 잠깐만. 지금 뉴턴, 레이브니즈가 누군지 몰라도 뉴턴은 알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이 비코즈절의 빈칸으로서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이 시작했을 때 연결사가 존재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께 앞으로 드릴 제 1원칙,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었을 때 중간에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뒷문장은 앞문장을 뭐 해야 한다? 부연 설명해야 한다. 원칙이야. 맞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말한 all creative people,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했을 때,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누굴 지칭하는 거다? 뉴턴 앤 레이브니즈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읽으셔야죠. 그죠? 소위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첫째, 뭐로서 시작하고 비천재성으로 시작하며 두 번째, 뭘 취하게 된다? take baby step은 뭐겠어? 가장 걸음마 단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을 취하게 된다. 정답 체크해 볼까? 2번이었나요? 보이세요? 이 두 사람이 their brilliant sight를 떠올린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non-geniuses 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또 baby step부터 다가갔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겠죠. 맞아요? 동의하세요? 왜? 우리가 읽은 방금 문장이 빈칸 문장을 부연 설명해야 하니까. 그게 조건이 돼야 되겠지. 그치? 브릴리언트 사이트를 이끌어낸.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지금 take a baby step을 뭐라고 표현해? huge leap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커다란 leap이 뭐야? leap. 도약을 얘기합니다. 도약. 커다란 도약이 아닙니다. From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큰 도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던 겁니다. 선생님, 요 한 문장 갖고 끄집어내도 돼요? 글의 원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풀리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읽지 않은 약 7, 80%의 앞의 내용에서도 충분히 뭐로? 제너럴 스페시픽으로 충분히 나오거든요. 빨리 한번 볼까요? 여기 니네가 뭘 읽는지를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자, Whole Story of Mathematics. 수학이라는 전체의 역사가 바로 one long sequence. 하나의 긴 순서다. 순서. Taking the best ideas of a moment.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최고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어떤 긴 순간이다.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라는 게 그 시기에 발견한 가장 좋은 생각을 끄집어서 쓰고 있는 게 수학의 역사다 이거야. 그리고 finding new extensions, taking best idea, finding new extens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그렇지? 그러니까 찾은 거야. 새로운 어떤 연장, 변수, 그 다음에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찾아내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 뭐와? 그 당시의 사람들. 300 years ago, 300년 전의 사람과는 좀 달라.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소재 특징 잡았니? 첫 번째 문장이 소재 특징 뭐라고? 수학의 역사. 특징은 뭡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생각을 취하고 찾는. 그치?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필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 뭐라 했어? 플러스로 보고 있나? 마이너스로 보고 있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나?
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나? 풀마동차 보라고 했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 차이. 오케이? 니네 뭐 눈에 띄었니? different from 보여? 그러니까 옛날 수학의 역사는 뭐와는 다르다? 300년 전의 수학의 역사는 차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치? 차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개는 뭐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 A이죠. 과학적, 기술적 혁신 때문에. 걔네들이 뭘 요구하는데? 어떤 미적분학의 통찰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혁신 때문에 300년 전에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본 레이브니즈 나왔다. 지금부터 뭐?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구체화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필자는 초반부에 얘기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적분학을 last half of 17th century, 17세기 마지막 후반기죠. last half니까. 후반기에 이 미적분학을 발견했거든. 하지만 그 어떤 역사의 어떤 연구는 reveals, 드러내. 매스메리시언 수학자가 had thought of, 생각한 거야. 모든 필수적인 요소, 뭐에 대한 미적분학의 필수적인 요소를 뉴턴이나 레이브니즈가 came along, 떠올리기 전에 이미 칼큘러스는 있었던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잖아. 니네 수학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연륜이 좀 있으신 수학 선생님들, 수학은 개발하는 게 아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뭐다?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세상의 이치에서의 수학은 존재해. 근데 인간이 아직 그걸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이미 뉴턴과 레이브니즈가 이미 그걸 떠올리기 전에, came along, 떠올리기 전에 칼큘러스는 이전에 매스메리션들이 다 생각을 해놨던 거야. 그걸 뉴턴이 뭐 한 거야? 끄집어낸 거지. 그래서 뉴턴 스스로가 인정을 해. 이 흐르는 현실이, 즉 뭘 얘기하는 거야? 칼큘러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을 인정했어. 먼저 이전에 수학자들이 다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을 때 만약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farther, 멀리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인 거다? 밑줄 한번 쳐볼래? I stood on the shoulder of the giants. 그럼 자기가 지금 이게 빈칸 문장의 정답이야, 얘들아.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거 함축적 의미추론 수준 아니야? 뭡니까? 비유법이잖아, 지금. 자이언트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너희한테 물어볼게. 여기에서 말하는 자이언트가 누가 되는 거야? 이미 읽었어, 우리는. 자이언트는 누구야? 위쪽에 있어. 누굽니까? 아직 잠 안 깼어? 자이언트 누굽니까? 이전 수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전 수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뉴턴인 나는 엄청난 걸 발견한 게 아니야. 이전에 수학자들이 했던 것들을 내가 한 것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게 뭐였다? 그래, 큰 도약이 아니었어. 그치?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베이비 스텝부터, 그 사람들의 걸음마부터 천재적인 것을 내가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다시 2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위쪽에서 정답의 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야 되나요? 5번은 한 화면에 딱 나오네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글입니다. 헤이, 빈칸 문장 봐봐. 빈칸 문장 뭡니까? 빈칸이 뭘 가능하게 했대? solitude. 빈칸이 고독을 가능하게 한대. 오케이? 그리고 이 전 문장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너무 짧으니까. 고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전 문장 한번 볼래? gradually부터 보자. 점차적으로 best.
taken alone. 혼자 하는 목욕은 is time.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 I가 comfortable. 편안한 시기야. 그녀의 어떤 상상을 하기가 편안한 시기야. 그녀의 상상을 하기가 편하다. 이걸 고도까지 끄집어내서 못했을 거니까 일단 버려. 그럼 마지막 문장만 집중하자. 빈칸이 고독을 가능케 한대. 니네한테 물어볼게. 저 이 짧은 한 문장이 general이니 specific이니? 일반화니 구체화니? A는 B를 가능케 한다. 정의죠. 일반화입니다. 오케이? 어떤 특정 사람이 뭘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구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A는 B를 가능케 한다. 오케이? 우리가 찾는 건 A야. 그러면 문 둘을 한번 볼래? 올릴 필요 없죠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아이들은 발달시킨다 능력을 for solitude, 고독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다. 존재 속에서 5번 attentive others, 주의를 기울여주는 다른 사람의 존재 속에서 고독이라는 능력을 발달시킨대. 너희한테 물어볼게. 니네가 읽은 건 general, 내가 읽었죠? 내가 읽은 건 일반화니 구체화니? 아이는 발달시킨다 고독에 대한 능력을 존재 속에서, 관심을 주는 다른 사람의 존재 속에서. 이건 일반화니 구체화니? 사람 이름 나왔니? 실험 내용 얘기하니? 특정 연도에 대한 성공한 비즈니스맨, 폴리티컬 리더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니네가 읽은 건 일반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밑에 것도 일반화, 위에 것도 일반화라면 둘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 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너희한테 물어볼게. 첫 번째 문장의 고독이 뭐니? 고독은 아예 나왔죠. 아이가 고독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대. 어디 속에서 발달시킨대? 관심을 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서 고독의 능력을 발달시킨대. 그러면 고독을 가능케 하는 건 뭐니? 관심 있는 other이 되는 거야. 맞아? 관심이 있는 other이 빈칸, 고독을 가능케 하는 거야. 맞니? 그럼 1, 2, 3, 4, 5번 한다는 거 보니까 31번 빈칸인가 보다. 맞지? 그러면 관심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지? attachment라는 거 알 수 있겠니? attachment는 무슨 뜻이니? attachment는 첫째 뭐야? 붙이다란 뜻이야. detach가 뭐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attachment는 뭐겠니? 엄마나 아빠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야. 애착이란 뜻이야. 알겠니? 그럼 attentive other과 애착, attachment가 동의어라는 건 알 수 있겠니?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해보니까 이거 사전상 의미가 동의어가 아닌데 왜 이걸 동의어라고 하지?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야. 못 보셨다면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돼. 오케이? attentive other와 attachment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그거 너무 좀 억지 같은데요? 그러면 1, 3, 4, 5번이 attentive other인지 한번 보자고. hardship은 무슨 뜻이니? hardship 고난, 역경이란 뜻이야. 오케이? 고난, 역경. 말이 안 되죠? 그죠? 2번은 뭐니? 3번은 뭐니? 창의성. 얘들아, 니네한테 물어볼게. 너무 유치한 건 아니죠?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창의성이 무슨 뜻이니? 한국말, 국어사전, 창의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창의성이 뭐야? 저 친구 참 창의력 있네? 뭘 보고 창의력 있다고 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걸 창의력 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했을 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걸 창의력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창의성 얘기니 지금? 그 다음 complement. 요거는 철자 유사 단어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complement는 뭐야? iment와 complement가 있어. 거기 가운데 단어. complement는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complement와 ement가 계속 헷갈리는 거야. ement는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보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가지고 아이와 이 차이니까 아이한테는 칭찬을 해주자 해서 이제
컴플라이먼트는 칭찬, 이먼트는 보완. 좀 유치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 수준이라고. 니네 그런 거 없어? 쌤은 중학교 때 파닉스를 하는데 파닉스를 안 했어. 나는 참. 난 파닉스가 없었고 발음 기호를 외웠어. 씨름 선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하잖아. 그때 65세 정년퇴임 앞둔 할아버지가 내 첫 영어 선생님이었어. 맨날 그 당구 큐 때 그 끄트머리 그 위쪽 그 대가리 있잖아.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나한테 뭐 헬로를 읽어보라고 해서 헬로를 못 읽었어 내가. 그래서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아직도 내가 그 사람 그 할아버지 아유 지금 건강하실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90세 90 몇 세 되실 거야. 갑자기 뭉클해지네. 그래서 내가 그분 성대모사를 되게 잘했거든. 여너머 새끼 일로 와봐 하더니 너 이 새끼야 너 등치가 왜 이렇게 커? 저 씨름했는데요. 이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책에 헬로가 있었어. 헬로를 딱 그 당구 큐대로 딱 찍으면서 읽어봐. 딱 그러는 거야. 못 읽겠는데요. 빡 때리는 거야. 나 아직도 기억나. 그거 내 영어 선생님한테 맞아. 요 머리를 당구 큐대로 요 끊어치기 있죠. 그 뭐야? 요 검도에서 끊어치기. 아라! 요거 있잖아. 요걸로 팍 때리면서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던 소리가 뭐야? 못난 놈! 탁 이렇게 듣고 들어가 임마! 딱 하고 그때 엄청난 치욕을 느꼈어 진짜. 하지만 그분 덕에 솔직히 나는 파닉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어? 내가 중학교 때 진짜 이거 니네 뭐라고 읽어? 그냥 레스토랑이라고 읽지 않아? 그치? restaurant restaurant이라고 run 끈은 살짝 restaurant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하도 뭐 니네도 그렇겠지만 이거 보면 레스토랑이 자연적으로 나오잖아. 그치? 근데 철자가 안 외워지는 거야.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명확하잖아. 한글이니까. 우리가 글자는 딱 하면 직관적이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음성으로는 우리나라 말이 최고야, 진짜. 근데 이런 거 봐. 발음에 run이야. restaurant.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철자가 안 외워져가지고 단어 시험 볼 때 레스트 아우란트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음할 때는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해. 씨름 선수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알겠어? 자,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고독을 가능케 한 건 결국 뭐다? 여기 컴플라이먼트와 이먼트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뭡니까? responsibility 뭡니까?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사실 그 짧은 한 문장 좀 긴 한 문장 읽고 막 정답이 그래서 어태치먼트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는 데까지는 내가 너네들을 멱살 잡고 지금 끌고 온 거고 오케이? 야 봐봐 어텐티브 아더가 어태치먼트 아니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약간 니넨 지금 그 상황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이 허리글을 연습하셔야 돼. 왜? 내가 일반화를 읽고 구체화를 읽었더니 진짜 그러네 라는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나중에는 일반화군. 그러면 구체화가 나왔을 테니까 정답은 일반화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 라는 걸 니네가 깨우치셔야 된다고.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다음부터도 무조건 일반화겠지? 갖다 붙여야지. 그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승재 쌤이 얘기하는 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180도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80도가 되는지를 니네가 생각해보고 그 원리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게 핵심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든 그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리딩 스킬을 저렇게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저렇게 진짜 되는지를 증명을 니네가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니네가 시험장에서 그런 문단을 보셔도 확신이라는 게 서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컨시더 네모칸. 컨시더가 뭐야 얘들아? 명령문이야. 고려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추측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럼 뭐 들겠다는 거야, 결국. 야,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 consider 해봐. think 해봐. 상상해봐. imagine 해봐. 그럼 뭐야? 내가 주장한 내용에 뭐? 사례를 들겠다는 거잖아. 그치? 야,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지 않겠어? 라고 니네들한테 뭐 하는 거야?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consider는. 어떤 사례를 포지셔닝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침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어디에 빠져있는 네가 young boy, 한 어린 소년을 조용한 자연 속에 조용한 어떤 산책길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 아이는 느낄 거야. 점차 aware of, 인지하는 걸 느낄 거야. What is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 자연 속에서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점차 하게 될 거라는 거야. 혼자. supported, 뭐의 지지를 받으면서 by be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있음으로써 지지받으면서. 그 사람은 누군데? 소개했어. 그 소년을 그 경험, 즉 산책, 자연 속의 산책을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준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근데 이제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오면 얘 뭐라고 해석하니? 비동사? 이것도 정해놔.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보통. 그치?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는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독을 가능케 하는 건 뭐였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예시와 두 번째 imagine, 여기 또 나오죠? imagine, consider 전부 다 두 번째 예시 펼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두 예시에 뭘 찾아주셔야 돼? 공통점을 찾아서 빈칸화 시키셔도 정답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그런 식으로 찾아내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빈칸밖에 못했네. 다음 시간에 지문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가 앞전에 또 이제 새로 오신 친구들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지문만 더 하고 랭크 77 하고요. 그리고 관리 시간에 랭크 77 내가 두 세트 한번 해볼 건데 다음 시간에 그 시간에 랭크 77 혹시라도 다 못하면 조금 이제 또 빌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10번 지문 요걸 마무리로 바로 랭크 77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들 괜찮아? 아침 수업 좀 항상 힘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가 사실상 논리적 단절만으로만 문제를 찾아야 될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박스글을 전 시간에도 우리가 독 1인가 2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장을 어딘가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막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를 좀 바라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영어가 중학교 때와 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흐름이거든. 흐름. 이 연결사가 그 연결사에 맞는지를 앞뒷 문장과의 상호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돼. 그리고 대명사, 지시사, 관사 이런 것들의 어떤 각자의 역할들이 이 안에 든 번호 앞뒤 문장의 존재를 다 할 건데 그거의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라보시자 라는 게 사실 문장 삽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박스글 한번 보시게 되면 비록 논리적으로 쉬운 환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에 있어서 따라가야 될 어떤 절차의 쉬운 세트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정적인 어떤 고군분투, 전투가 좀 필요하다. To change your habits and introduce. 네 습관을 바꾸고 새롭고 불편한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도입시키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은 감정적인 전투가 필요하다. That you are not used to. 네가
익숙하지 않은. 여기에 왜 be used to를 익숙하다로 해석했죠, 쌤이? 주어가 사람이라서 그래. 오케이? 사용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 주어일 때는 기본적으로 익숙하다. 사람이나 동물. 사물 주어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용되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네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불편한 행동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감정적 분투이다. 그러니까 연결사도 대명사도 지시사, 관사, 즉 앞뒤 문장의 연결고리를 잡을 만한 힌트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뭐하고 고3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이제 연대지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많지 않게 될 거야. 순수하게 이제 내용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연대지관의 힌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1, 2, 3, 4, 5번 앞뒤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잠 깨자. 일어납시다. 그래서 소재는 뭐였습니까? 소재는 카리스마였습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 의미가 뭐예요? 어떤 걸 카리스마라고 해? 좀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길 때 우리가 보통 한국 정서로는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길 때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카리스마 의미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끌어들이는 능력. 그게 뭐 강렬한 인상과 뭐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카리스마라는 건 eminently learnable. 그러니까 학습될 수 있는 것이며 가르쳐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선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배워질 수도 있다 이거야. 후천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it follows one of the Newton's famed laws of motion. 운동의 법칙이죠. 뉴턴의 명성 있는 이 운동의 법칙을 따라가기도 한다. 카리스마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따라간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for every action, 모든 행동마다 there is an equal opposite reaction. 이게 뭐야? 똑같은 반대의 반응 같은 것들이 there is, 존재한다 이거야. 카리스마라는 건 뭐다? 작용, 반작용 아니야? 그치? 똑같은 반응, 반대하는 반응. 오케이? 자, 그래서 that is to say, 이게 이제 뭡니까? 써놓으세요. 환원이라고 써놓으세요. 환원이 뭐냐면 앞에서 했던 연결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야. 연결사 중에 선생님은 지금 환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원.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들어본 적 있어요? 괜찮은 거야? 잠 깨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시네. 여러분들 수면 시간 어떻게 되세요? 윈터스쿨 다니실 때는요, 윈터스쿨에 오셨을 때만큼 열심히 하시는 거는 뭐 좋은데, 집에 갔을 때 자기 행동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생활이 무너져요. 이 윈터스쿨 생활이. 니네의 이 겨울방학 2달 동안의 생활은 이 생활이 메인이 될 텐데, 여기에서의 생활이. 근데 집에서의 잠자는 거에 수면 패턴 조절이 안 되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냥 학교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과거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한 게, 여기에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 생활을 다 잡으시고 다시 학교로 들어갔을 때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그 생활 패턴이 되돌아갈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아.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수업도 바로 들을 수 있고 다시 끝나면 바로 공부할 수 있고 밥도 바로 주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면 집에 바래다 주고 하니까 이 생활 패턴이 너무 좋아, 환경이. 근데 이게 이제 학교 갈 때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럼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왜? 이제 뭐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바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니까 아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게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랬어, 쌤이? 빨리 플래너 세우세요. 플래너. 알겠어? 플랜 세우세요. 오늘 보니까 1시, 3시 국어 수업이 있다대. 그래서 상담이 안 되겠네. 내일은 뭐 있어요? 내일도 1시, 3시 뭐 있나요? 내일은 2시에 끝나잖아. 2시 이후에 뭐 있나요? 그럼 그 2시부터 1시간 꼬작 보고 있겠네. 계획 세우세요. 플래너 가져오셔서 상담도 좀 받으시고 움직이셔야, 그렇게 움직인 패턴을 잡아 두셔야 이게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다시 안 풀어줘요. 진짜. 그나마. 내신 대비도 플래너 세워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13시간을 자도 졸려요. 15시간을 자도 졸려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뭐 자장가라도 불러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치? 앉아 버릇해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 그게 편하니까. 밤에 조용한 상태에서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각자의 뭐 생활, 뭐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 잠은 모르겠어. 나는 내 개인으로는 6시간이 최적이라고 쌤은 생각해서 그렇게 자고는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선생님은 고2, 고3 때 잤던 그 패턴에 6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내가 수면이 부족해도 6시간은 자자. 그래야 다음날 내가 수업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건 자자. 그걸 니네 스스로가 정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몇 시에 자야지, 몇 시까지 하고 자야지, 자는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시간 잘지를 정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알겠어? 얼마 전에 우리 아들 키 얘기 해가지고 이놈 새끼가 아빠 키를 보고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 뭘 안 해. 난 운동을 했거든? 선생님 운동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아니, 씨름 말고. 씨름 얘기는 그만할게. 하고, 씨름 끝나고 했던 다음 운동이 농구였어요. 농구.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하는 농구. 하고, 중3 때, 중2에서 중3 때 키가 팍 컸어. 171이었는데 중2 때 184가 된 거야. 13cm? 뭐 그 정도가 컸어. 그리고 중3 때 막 188 이러니까 고등학교 형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카웃 전쟁.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라. 난 그 고등학교 학생도 아닌데. 중학생인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형들이랑 놀고 막 그랬죠. 농구 많이 했고.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은 해도 괜찮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셔야 돼. 몸체 힘력. 몸의 힘을 키우셔야 돼. 몸에 힘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진짜. 체력 안 키우면 가만히 있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운동, 몸의 근육도 키우셔야 되고, 집중력이 그래야 높아져요. 쌤도 그래서 핸드폰 줄이고자 처음 시작한 게, 내가 24년부터 시작했던 게 러닝이거든, 러닝. 기안 84 러닝 붐 불기 바로 직전. 그때 빠른 걷기로 시작하다가 뛰기를 시작했는데, 러닝은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루 3km씩만 뛰셔도 좋을 것 같아. 쌤은 한 5에서 7 정도 뛰거든요, 한번. 근데 그렇게 뛰면 잡생각도 없고요. 몸도 좋아져요, 진짜.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배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 완전 120kg였어, 나 진짜 이러고 다녔어. 돼지였어, 진짜. 지금도 뭐 그렇게 안 되지는 아니지만 진짜 완전 몸 불었어.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진짜. 그러니까 너무 기력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쌤이 당부 말씀 드리는데, 알겠죠? 좀 해주세요. 자, 1번에 논리적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That is to say, 이렇게, 미안. 환원이야. 앞에서 말한 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set of signals and cues, 신호들의 형태라는 거야. 어떤 신호? lead to other signals and cues. 다른 신호들과 이런 다른 신호들을 이끌어내, 끄집어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작용 반작용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번은 단절이 없었습니다. 1번에다 무조건 프리패스 주는 연습 하지 마. 그냥 1번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봐. 알겠지? 순서 추론의 ACB가 이제 슬슬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요. 삽입 문제의 정답이 1번, 2번인 경우가 이제 슬슬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니네들 순서 삽입 문제 할 때 항상 ACB는 제끼고 보는 경향, 그리고 1, 2번에다가 프리패스 주는 경향, 문장 삽입은. 그런 경우 많지. 니네 마음속에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깔고 있는 성향이야, 그게. 알겠어?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각 번호마다
아, 얘가 얘를 부연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네. 연결되니까. 다음. 이렇게 가셔야 돼. 다음. 그리고 there is science and despairing, which signals and cues work the most in your favor. 그러니까 너의 선호에 가장 들어맞는, 그러니까 there is science, 그런 과학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호에 잘 들어맞는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and의 속성은 뭐라고 했어?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반복 얘기였죠. 2번 뒤에 또 나오네. 환원 나왔습니다. 얘도 환원입니다. 적어두세요. AA-죠. 다시 한번 말해. 카리스마는 종종 simplified as the checklist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한 체크리스트로서 종종 단순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At what time,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카리스마는 단순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호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일에 대한 선호 같은 것들을 어떤 것에 어떤 신호가 잘 들어맞는지를 이 디스퍼링 할 수 있는 이런 과학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잘 들어맞는 선호에 들어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신호다. 즉 뭐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한 체크리스트에 단순하다. 역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마지막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알아차릴 수 있는 판독하는 3번 다음 내용도 하지만, 자, 하지만 들어갔다고 바뀌는 거는 뭐야? 방향성이겠죠. 근데 카리스마는 요구할 거야. 짧은 for race, 여기 for race는 시도죠. out of your comfort zone, 네가 편안한 존. 아까 out of business는 망하게 하다, 밖으로 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대부분의 의미를 out of는 전치사 from으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의 편안한 존으로부터 뭔가 간략한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적어놓고 해야 되는 것도 카리스마다. 근데 하지만 딴 것도 있다. 그게 뭐다? 간략한 시도들이다. 즉 I like to say, 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It's just a matter of using the muscle that have long been dormant. dormant이 여기에서 휴기의 이런 뜻이거든. 휴식의, 휴기의. 밑에는 뭐 활동 중단한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너의 편안한 좀 밖으로 짧은 시도들을 요구하게 될 거다. 즉,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인 것이다 라고 난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게 소재와 내용이 아예 단절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재와 내용이 일치가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뭘 해보셔야 되냐면 대입을 해보셔야 돼. 여기 한번 체크해 볼래? 이게 아까 뭐라고 해석했죠? 네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행동, 새롭고 불편한 행동을 도입하고 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감정적인 고군분투라고 얘기했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였습니까? 이거죠. 네가 편안한 존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 나는 앞에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이 뭐의 문제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 오랫동안 휴게에 있었던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다. 이 말이 매칭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이 오랫동안 휴기였던 근육을 사용하는 문제는 위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롭고 불편한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다는 거. 그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으셔서 4번으로 이끌으셨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박스를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3번 다음 문장과 4번 다음 문장의 소재와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산으로 넣어보셔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문장 삽입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랭크 77을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랭크 77 펴볼게요. 빨리 가져오세요. 랭크 77. 그래. 빨리 갔다 오세요.
자, 랭크 77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첫 시간 선생님이 인프라 수업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이죠. 교재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수업을 못 들으셨던 친구들은 요거 영상 꼭 인프라 수업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교재 명칭은 서술형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막 쓰고 싶은데 담당이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담당이다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잘 쓰는 친구들은 뭐 잘 씁니다. 영어 문장 잘 쓰고 그 친구들의 이렇게 속성을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문장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틀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 첫 수업에 했었던 인프란 수업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어 동사를 잘 펼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교재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업버 포인트로서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7개의 어떤 서술형 포인트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 내가 아까 손바닥을 너무 세게 쳤네. 그래서 이제 업버 포인트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 배경고나 뭐 성문고, 뭐 양명고도 안 나오죠? 그죠? 쌤 헷갈렸어.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들은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서술형 연습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장을 써보세요. 써보셔야 어법 이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서 이 랭크 77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처음에 어법 개념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법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어법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써보는 거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써보고 나머지는 풀어오시는 걸로. 그리고 선생님이 답안지는 매 시간 첫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써본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케이?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은 고2, 고3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 뭐 응용 문장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 앞에 보시면 그 서술형 문제의 문장을 냈었던 그 학교들이 나와 있어요. 그 학교 찾는 재미도 좀 있을 겁니다. 자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많은 학교들을 참고해서 그 앞에 거기 컬러 종이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그거는. 또 자기 학교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출제했던 문장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낸 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 나는 니네들이 상담 올 때 무슨 교재가 좋아요? 이렇게 막 추가적인 교재를 물어볼 때 답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교재들을 서점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학원에 있으면 이렇게 서점에서 샘플 교재가 와요. 오면 쌤도 이제 공부하면서 애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다가 이거 수업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서술형이었어요. 애들이 원체 아주 문장에 대한 그 프레임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내신 때만 꼴랑 한 5주 정도, 6주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서술형 능력이 안 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시는 연습을 하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들 깨시고 이제 분위기 설거지 좀 하시고, 자, 1번부터 수일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수일치는 뭐 원체 많이 들어보셔서 뭐 얘기 하나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닌 게 이게 출제 빈도율로 따져보면 평가원 출제 빈도율 1위입니다. 1위. 수일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왓댓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왓댓이 아시다시피 통용입니다. 대은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이것뿐만 아니라 왓댓 비교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수일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떨어뜨리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명사와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둘을 떨어뜨리는 수식어 패턴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 둘을 떨어뜨리는. 요 자리가 이제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즉
주어를 수식해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형용사로 말할 수 있는 애를 니네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인프라 시간에 형용사로 말할 수 있는 청크워드 다 대봐 하면 뭐 떠올리셔야죠? 기억나세요? 전치사, 명사, 전접, 부, 분이었죠. 접속사절, 투부정사, ing, pp. 이거가 전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게 많죠. 접속사절은, 형용사절은 뭐 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접속사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얘와 얘의 수일치, 얘가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체 길어지는 바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어가 명사다 보니까 명사의 종류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명사의 종류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9가지는 좀 정해두고 기억해두자. 첫 번째, 얘네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의주동이라고 하죠. 여기다 쓸게. if whether절, what절. 불완전한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절. who, whom, ever, whichever, whatever.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니? 요 9가지 명사에 대해서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명사로 얘기할 수 있는 조건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투부정사, 동명, 일반 명사, 대명사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 투부정사, 동명사를 청크워드 중에 뭐 구라고 하고, 여기 다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달려있는 것들을 절이라고 하죠, 절. 그러니까 구나 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얘네가 주어로 쓰면, 참고로 이 if는 주어가 안 됩니다. if는 주어가 안 돼. whether가 그래서 명사 주어절로 많이 쓰이죠. 그죠? 요 2가지가 핵심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일치를 함에 있어서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뜨리는 수식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얘가 주어로 쓰였는지에 대한 생각. 명사는 그래서 어떤 종류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앞에 이 수식어는 여기 말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미안. 상관 접속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종류의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접속사를 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o A n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지? As well as 이런 것들 있죠. 상관 접속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얘는 복수야. 근데 either A or B 얘네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뭐 neither도 마찬가지고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BA, 그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동사에 가까운 애들이랑 수일치합니다. 누구? B랑 수일치합니다. B와 수일치.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어떤 변수에 대한 작용 때문에 수일치가 가끔씩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중에 어렵게 판단하는 게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셨으면 그런 것들은 다 잡아두셔야 돼. 그리고 정해 놓으셔야 돼. 알겠죠? 자, 요 기출대표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세요. 여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시간 1분 고! 두 문제 풀어봤어요? 여기 봐. 자, 봅시다. 본동사가 누구였습니까? 1번. 본동사가 누구였습니까? 본동사, 동사. 동사가 누구죠? tense였습니다. 맞아요? 주어는 누구였죠? readers였습니다. 명동, tends to have까지가 동사니까 얘가 명. 그지? 문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다? 수식어다. 명사 뒤에 전명구 있었고 그 명사로 끝나는 그룹수 뒤에 접속사절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state of mind는 보통 한 세트로 보니까 그치? 이렇게만 볼게요. 또 명사 뒤에 전명구기도 하고 한데 좀 크게 봅시다. 이제 그리고 tends to have가 본동사였고 pure followers가 목적어였습니다. 확인됩니까? 이게 명동명 문장이었어요. 수식어가 원체 길다 보니까 멀어졌죠. 그래서 leaders와 수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s를 빼주셔야 된다가 이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중간에 달려있는 긴 수식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state로 끝났기 때문에 of mind라는 전명구가 붙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명사 mind로 끝났기 때문에 더 길게 하고 싶으면 mind 뒤에다가 전접 부분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 추가 수식어로 해도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선생님이 수식어라는 통칭하에 사실 이거 2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요게 또 여기 2번 부분이라고, 부분 오브라고 해서 요거 여기 옆에다가 하나 체크해 두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은 이겁니다. 분수. 분수는 영어로 a third, 기수, 서수, 순으로 쓰죠. 2 thirds 하면 3분의 2. 분자가 먼저 분모를 그 뒤에 서수로 씁니다. 오케이? 5분의 3, 3 fifth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분수라든지 혹은 분수를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33% 몇몇 퍼센트라든지 혹은 니네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 썸은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하는 친구 많은데 아니에요. 알겠죠? 혹은 all, none, 심지어 half 등등등등 이런 친구들 수식어 뒤에 of 명사가 붙게 되었을 때 얘네가 주어로 쓰이면 우리가 해석상 A of B 하면 B의 A는 동사입니다 라고 보통 많이를 해석하면서 앞에 leaders처럼 얘랑 수일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one of 복수명사도 그러잖아. 그치? one of 복수명사면 얘랑 수일치하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들만큼은 즉 이 명사의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 내에서는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one of 복수명사의 one은 단수라도 있지. 그지? 근데 얘네 자체에는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수일치는 누구랑 한다? of 뒤에 있는 얘랑 하시는 거야.
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 문제에 나온 걸 빼뜨렸네요. most, 대부분의, 그지? most o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일치가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된다. 거기 박스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수명사 수식어는 단수동사, 복수명사 수식어 뒤에는 복수동사 이렇게 일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요 문장의 본동사를 또 찾아주셔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 봐봐. Most of water, 물의 대부분이, 물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아무리 많은 물의 대부분이라고 칭한들 걔도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그치? some도 마찬가지야. 저 most 자리에 some이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물의 대부분, 어디 운하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본동사 어디 evaporate, 얘가 본동사네요. 그죠? evaporate 뭐하다? 증발하다, 증발시키다. 증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water랑 수일치가 되셔야 되니까 evaporate에 뭘 붙인다? s를 붙이셔야 이 문제가 완성이 되겠네요. 뭐 하는 동안? 뜨거운 여름 달 동안. 문장 끝나고 나온 컴마 ing야. 얘들아, 문장 끝나고 나온 자리야. 무슨 자리? 부사자리 ing라고. 부사자리 ing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Concerns for water availability in the country. 그 나라의 물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면서, 그렇지, 걱정되겠죠. 작년 여름에 그 강원도 어디죠? 거기 저수지가 완전 밑바닥 보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뜨거운 여름 동안에 증발해서 우려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일치의 특징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잡아두시고 밑에 어법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 3, 4번 다음 페이지에 7번까지 있거든요.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빨리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많이 피곤해. 아니죠? 정신을 못 차리네. 사실 이 문제가 쉽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밑줄형 빈칸은 이제 모의고사 29번형이잖아, 사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쉬운 유형에 속하는 편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어법 문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밑줄 전체를, 문장 전체에 밑줄을 쳐놓죠. 그리고 틀린 걸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수일치를 배웠으니까 수일치에만 집착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일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적인 어법 능력을 배양해야 되니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구문의 그 문장의 인프라의 프레임, 인프라, 그거에 대한 것들도 다 깨치세요. 썸오브는 아까 배웠으니까 furniture라는 명사 뒤에 지금 전명구 있고 또 stores라는 명사 뒤에 형용사 뭐 있습니까? that I visited 있습니다. 그렇죠? 이 that은 또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해서 stores I visited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략된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안명사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가구는요. 가구 일부는 그 가게, 내가 방문한 그 가게의 가구의 일부는 was made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high quality material. 이 높은 질의 자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수일치는 전적으로 누가 한다? 얘가 주어구나. 그래서 furniture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없는 명사로 칭합니다.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was는 맞게 쓰였다. 판단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구성되어 있다. 높은 자질로. 그러니까 칼질도 어디에다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셔야 돼요. The rest,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The rest of도 전체를 얘기한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 맞추셔야 돼. planets라는 명사 뒤에 in solar system 역시 전명구 수식되어 있고요. 가로 안 치고 칼질로 갈게요. 그럼 수일치는 누구랑 해주신다? planet와 해주셔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has가 아니라 뭘로 간다?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이렇게.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해서. 그지? have가 되셔야 된다는 거.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셔야 수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lthough는 또 접속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지. reward가 주어겠구나. For academic success. success라는 명사 뒤에 위치에 또 관계사절이 나오고 있죠. 접속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recognition. sound positive. they can 나왔으니까 they can take. 여기 있는 주어 동사, although의 주어 동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 동사를 첫째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주절은 누굽니까? They can take away from the pleasure of learning. 이렇게 모의고사 응용 문장이었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운드의 동사의 시제는 누구랑 맞추셔야 돼? although에 딸려있는 이 주어와 수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reward에 s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사운드는 복수동사 맞게 쓰였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절에 있는 접속사 절에 있는 것끼리, 주절에 있는 건 주절에 있는 것끼리의 주어 동사끼리의 어떤 연결성, 그것만 잘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정신적 활동, like는 좋아하다 아닙니다. 처럼이라는 뭐야? 전치사 의미가 있죠. 그렇죠? reading newspaper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정신적 활동들은 또 solving math problem,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러면 컴마 or ing. 잠깐만. 그러면 reading, solving or writing. 그렇지? 이렇게 병렬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렇지? 이 세 가지와 같은 정신적 활동들은 본동사 어디 있습니까? is 여기 있네요. concerned with 뭐와 관련 있다? both body and brain. 몸과 뇌 둘 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활동들이 주어고요. 이 주어를 수식하는 전, 명구, 그 다음 본동사. 맞죠? 그러니까 activities와 수일치를 하려면 R이 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 역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음. 5번도 보시면 어디까지 잘리는구나. 5번도 보시면 전치사 명사구가 지금 주어 동사 앞에 있습니다.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아니야 미안. 얘가 아니죠. winds가 본동사였죠. 그럼 절 앞에 전명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배경, 부사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하나의 낯선 대회에서 아이는요. 행동을 가진 아이, 최악의, 세상에 가장 최악인 행동을 가진 아이는 행동을 가진 아이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일치는 whose라는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수식어였다. 그래서 child의 수일치 wins니까 맞게 쓰였다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핵심은 whose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야. 오빠 정신 차려. 자, 다시 whose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친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who나 whom이나 which나 that 이런 관계대명사들은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야. 그치? 아까처럼 stores that I visited 하면 내가 방문했던 가게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근데 whose는 얘들아 조금 이제 혹시 whose의 해석을 스스로 정해놓으신 친구가 있어서 방금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으셨다면 그 방법대로 유지하세요. 알겠죠? 근데 내가 whose 나올 때마다 난 이 해석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쌤이 정해놓은 방법들 한번 고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whose의 어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whose가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러니까 사람, 사물 다 해당이 되고요. 소유격이다 보니까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야. 여기 봐. 정규의 핸드폰, 그녀의 가방, 그지? 이런 식으로 소유관계입니다. 얘가 소유주, 얘가 소유물이야. 알겠니? 소유격이야.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이 나올 건데 얘는 이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해석은 이제부터 해석 들어갈게. 잘 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나는 그냥 직독직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야 하는 친구들은 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데, 여기까지가 수식어입니다.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돼. 됐어? 그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알겠어? 아니면 아니야 나 앞에처럼 깔끔하게 하고 싶어. 동사는 명사,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하고 싶어. 한국어적 어순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소유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소유는 뭐야? 가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진으로 해석하시면 좋아. 여기 봐. 아직 안 끝났. 아니 끝까지 봐.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지 이번엔. 그치? 해석 시작.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앞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앞명사.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적용할게. 아이의 행동이 최악인데 세상에서 그 아이가 수상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 알겠지? 두 번째, 세상에서 최악인 행동을 가진 아이가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오케이? whose 정해놓읍시다. 알겠죠? whose 나올 때마다 막 얼버무리거나 대충 뭐 이런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친구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하세요. 6번 갑니다. 6번 또 나왔네. 뭐 나왔습니까? 부분. 전부를 지칭해도 뒤에 있는 명사랑 수일치한다. 인포메이션은 셀 수 없는 명사. 그치? 인포메이션이란 명사 뒤에 we obtained from, obtain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문장. 전치사 명사까지가 이제 접속사절의 수식어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어떤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정보가 지지해 줍니다. 우리의 findings, 결과물들을. 문장 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부사 자리에 나온 ing는 뭐다? 분사구문. living, no room. room은 방이란 뜻도 있지만 여지, 나머지 이런 뜻이 있어. 오케이?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과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야 돼서 서포트에 s를 꼭 붙여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from multiple psychological study. 얘들 전명구입니다. 이런 어떤 physiological, 생리학적, 다양한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얘가 부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디아라는 것을 encounters with the members of other ethnic radical categories even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잠깐만. 여기서부터 뭐라고? We know that 동사 뒷자리 대시야. 품사는 뭐니? 명사야. 동사 뒷자리 명사야. that은 명사라고. 대시 명사가 되려면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돼. 이게 어법 상식이어야 돼. 지식이어야 돼. 오케이? 그럼 뒤에 문장 뭘 찾아줘야 돼? 우린 완전한 문장을 찾아주셔야 돼. 인카운터를 마주치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동사인데 왜 여기 있지?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수식어인가? 수식할 명사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인 거야. encounters가 뭐야? 그래서 마주침인 거야. 되니? 그래서 누구와의 마주침들? 구성원들. 어떤 구성원들? 다른 ethnic, racial categories. 다른 민족적 인종의 범주 내의 구성원들과의 마주침이 아직도 안 끝났어. 심지어 어디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조차도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멤버들과의 마주침들이 triggers, 유발시킵니다. 뭐를요? stress responses, 스트레스 반응들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그러면 대절의 주어와 동사, 접속사로 확장된 주어, 동사끼리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encounters, 마주침들. 그치? 그러니까 본동사는 s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10분만 쉬었다가 이 테스트 2에 거기 1, 5번? 한 2개 정도 문장 쓰는 시간 가져보고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겠죠? 독1, 독2, 독보 1회 그거 정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쉽시다. (1번) (5번인데) (1번) (5번) 고난도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허리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쓰신 친구들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일단 쌤이 드린 4분은 다 됐거든요. 이 이상의 시간은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개 들어봅시다. 의미 없다는 게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한번 쭉 두니까 술술 잘 쓰시는 친구들도 있고 좀 막연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이긴 했어요. 매년 보이는 현상이고요.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서술형 문제가 다 이런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그날 배운 어법 포인트 안에서 나온 문장의 패턴들을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가장 기본기 아니야? 그러니까 한글로 예쁘게 적혀 있는 것을 주어진 단어를 맞춰서 이렇게 써져 있는 단어를 제하고 나머지 문장을 써보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막연함의 첫 번째 이유는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숙지를 하자라고 내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프레임이 내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다 명사를 집어넣고 동사를 집어넣고 명동을 집어넣고 명동 명형을 그리고 형용사는 또 어떻게 집어넣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거야. 해석에 정답이 있어요. 보면 조사 아니겠어? 조사? 일반적으로 나이와 경험에 따라 with age and experience 나이와 경험에 따라 이건 없잖아. 그럼 버려 이런 건. 그러면 선택할 기회들은 증가한다. 문장이 영어에서 문장의 핵심은 뭐야 얘들아? 명사 다음에 동사를 이뤄야 주어가 동사한다가 되잖아. 그지? 그럼 그거의 프레임의 틀을 먼저 잡으시라고. 기회들은 증가한대. 그럼 뭐부터 써야 돼? opportunities는 typically increase 한대. 끝난 거잖아 이미. 그지? 나머지 뭐 입히면 돼? 수식어 입히면 돼. 기회들인데 어떤 기회야 얘들아? 선택할 기회들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대. 끝. 맞아? 그러면 기회에다 뭐 붙이면 돼? 수식어 붙이면 되잖아. opportunity는 typically 전형적으로 증가한대. 뭐 할? 선택할 기회들. 선택할 영어로 뭐 하면 돼? opportunity 뒤에는 보통 to 부정사만 수식어로 씁니다. 그래서 뭐? to make a choice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문장조차도 막연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뭐야? 기본적인 문장의 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야. 오케이? 해석을 읽어보시고 은는이가는 주어다. 을을에게는 목적어다. 이거 정도만 잘 잡으셔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 프레임은 잘 잡히실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수식하고 있는지 부사로는 뭘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문장 전개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확 어려워져 볼까? 보통 2번 한번 할까 했는데 2번은 원오브 복수명사 쓰는 거거든? 한번 해봐. 오늘 이따가 가서. 알겠지? 자, 5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하자? 해석을 보시고 주어 동사 판단부터 하시자. 그리고 주어진 단어에 있는 요소들은 지우자. 그치? 때때로. 이런 거 지워. sometimes 있잖아. 그리고 또 뭐 있어? to diversity of nature. 자연의 다양성에 전치사 to입니다.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해석을 먼저 보자고. 자, 제 할 거 제 하고.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까? 많은 똑같은 동물이나 식물을 생산하는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은 식물의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로 쓸만한 주어가 누굽니까? 아이고. 주어가 누굽니까? 쌤 클릭을 해버렸어. 주어가 누구야? 유전공학은.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은는이가는 주어다 해서 는을 주어로 보신 친구 없었죠? 그죠? 이건 수식어죠. 유전공학은 이어집니다. 맞아? 거기에 본동사로 쓸만한 애가 누구 있었어? 본동사로 쓸만한 애. 이어지다라는 애, 요 중에서 이어진다라는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가 뭘까? 위협으로 이어진다. 위협으로 이어진다. 다로 끝나는 본동사가 누구야? lead to야. lead to. lead to threat 하면 뭐야?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야. 이끈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주어 동사 잡혔네. 그치? 주어가 누구라고? 유전공학은. 유전공학 영어로 보니 genetic engineering. 그치? GE라고 할게. 근데 유전공학이 주어인데 이어지는 유전공학. 생산하는 복제. 다 뭡니까? 수식어지. 그지? 그럼 해석해 볼게. 유전공학인데 복제로 이어지는 무슨 복제? 많은 똑같은 동물이나 식물을 생산하는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이어진다라는 말은 또 뭘로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
선생님은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오케이? 해석해봐. 시작. B를 따라가는 A. 그럼 누가 앞이야? B가 앞이죠. A가 그 뒤를 따라가니까. B에 의해 따라가지는 A야. 누가 앞이야? 유전공학이 앞이죠. 그죠? 다시. B에 의해 그러니까 B 다음에 A인 것, 다시. B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A니까, 그지? A가 먼저죠. 그죠? 그러면 A 다음에 B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얘가 이어지는 A야. 얘 다음에 일어나는 복제. 이렇게 해야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수식어가 그래서 뭘로? 수식어 PP로서 체크가 되셔야 돼. Followed by 복제 어디니? Cloning. 여기 있죠. Cloning. 이게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이야. 알겠니? 이렇게 잡으시면 돼. 수식어는 쌤이 색깔을 좀 다르게 썼어요. 근데 클로닝은 또 뭐 하는 거야? 많은 똑같은 동물이나 식물을 생산하는. 그러면 뭐야? 생산하는부터 먼저 써줘야 되겠죠. 수식어로서. 생산하는 어딨어? To produce 있네. 뭐를 생산해내는? 똑같은 동물이나 식물. 똑같은 어딨어? 똑같은 동일한이란 뜻이죠. same도 있지만 same의 동의어로서 동일한 identical이 있습니다. identical. 이렇게 쓸게요. 됐니? 동식물. 많은 똑같은 동식물을 만들어내는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은 아직도 주어 쓰고 있어. 우리 수식어 때문에. 그렇지? 다 끝났니? 위협으로 이어진다. 위협으로 이어진다. 뭐 쓰면 된다고? lead to 본동사 a threat. to diversity of nature. 자연의 위협. 빠진 거 있나요? 썼고. many만 빠졌구나. 많은, 여기 many identical 동식물 쓰면 되죠. animals and, 그쵸? many 하나 빠졌네요. 그것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게 얘들아, 1학년 때 서술형, 평소에 서술형 연습을 해보지 않고 내신 때만 깨작깨작 조금 선생님이 본문 연습시키고 암기시켰던 거에만 내신 연습을 하셨던, 쓰기 연습하셨던 친구들은 이게 상당히 버겁게 느껴질 거야. 이 변수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야. 근데 그거 당연한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깨차고 나가셔야 돼. 이 막연함을 깨차고 나가셔야 돼. 해석을 봐서 내가 뭘 파트 2, 3, 4를 그래서 2번, 4번 숙제할 때 2, 3, 4번을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돼. 내가 어떤 해석을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쓸까? 이 안에 어형 변화도 없어. 오케이? 오히려 더 써보신 친구 알겠지만 쉬워. 오케이? 오히려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형용사. 지금 내가 명사 다음에 수식어 쓸 건데 수식어가 뭐 있지? 전접 부분. 내가 분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요 위치상 보니까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내가 투부정사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쓰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 3, 4번까지 다 해오시고요. 내일까지. 내일은 이제 한 수업 때 챕터 2개씩 진행할 거야. 오늘은 앞서 설명 좀 하고 하느라고 좀 그랬는데 2개씩 진행할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지금 3번째 시간이니까 테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만납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이제 끝났어. 수업 끝났어. 이제 테스트. 우리가 수요일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독원이나 구문을 할 거고요. 독투라고 해서 내일까지 우리 독투 2회죠? 2회? 2회 풀어오시면 돼요. 독투 2회랑 구문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3번째 시간이 우리가 수업에 걸쳐서 이제 조금 연장선으로 쌤이 좀 더 하게 되는데 3번째 시간은 우리가 테스트 시간인데
관리 시간이야. 선생님한테 질문도 좀 하시고 단어 테스트도 보고 하고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어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외워서 오셔서 쓰기만 하셔도 구두 테스트 하느라 시간 없습니다. 알겠죠? 테스트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독원 독2에 있었던 오늘 독원 수업했던 뒤에 독보 2회를 풀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독보를 채점하실 거예요. 지금 채점할 거 우리는 지난주 독2 1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독보 답안지를 선생님이 드릴 거야. 뒤에 복습지. 그걸 해오시고 그 다음 채점하신 다음에 조금 공부하고 나서 뭘 볼 거냐면 그와 비슷한 그 4지문 중에서 2지문을 선정해서 데일리 테스트로 따로 문제 유형 조금 바꿔서 냈습니다. 그 테스트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플러스 단어 시험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니? 요 세 번째 시간엔 요거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어? 지난 시간 독2 1회 풀었던 거 뒤에 독보 있죠? 그 독보를 지금 채점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답안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못 풀어오신 친구들라도 받아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뒤로 전달. 잠깐만. 뒤로 전달.